그러니까 단순히 암기식 공부를 선호하지 않고 시험 같은 경우도 오픈북으로 다 해요. 손 안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빠르게 검색해서 그거를 자기만의 논리로 풀어나가라 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도 개념식 문제를 따로 내고 계산식 시험 문제를 따로 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풀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교육 방식을 많이 바꿨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해요. 시험 문제가 보통 일상생활에 관련한 현상을 연력학적 지식을 통해서 해석하시오, 이런 조금 틀을 깨는 문제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학생들도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 내가 그동안 수업했던 또는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수식은 기억을 안 나겠지만 그 개념은 졸업 후에도 꾸준히 남는 것 같아요.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읽기 자료라는 것도 따로 만들어요. 읽기 자료는 이제 연구년 가서 한 400꼭지 정도 책 2권 분량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한 발표 자료를 한 20장 넘어갔다면 관련 읽기 자료를 한 10가지 이상을 A4 서너 장짜리 10가지 이상을 뿌려줍니다. 그거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 못했던 일상생활에 관련된 이런 전공 교과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도 이제 뿌려주고, 강의 전에 꼭 1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형태로 연습을 해요. 강의라는 게 즉흥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한번 리빗해야 되고, 또는 이때 좀 쉬어가고, 또는 농담을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어떠한 예시를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단순히 화면을 읽고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PPT를 읽는다거나 이런 내용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보이려면 자기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때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뒷내용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니까 조금 더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다른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력학이라는 전공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이건 왜 그럴까? 답을 안 알려주고 그날 배운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또는 수업 시작 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질문지를 제출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은 꼭 질문 한 번씩은 해요. 질문을 통해서 애들이 수업 듣다가 당연히 넘어갈 법한 y는 ax 더하기 b에서 대부분 x를 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 y를 찾는 게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y에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고, 그걸 이제 캐치를 잘한 애들은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또 공부도 더 잘 따라가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교과에 맞춰서 적절한 가면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사실. 비대면 되면서 더욱더 참여 유도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우리 클래스 시스템에서 학습토톡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질문을 할 때마다 점수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 1학년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발표자들한테 손 들고 발표하면 그게 다 점수가 돼요. 그 발표 10번만 해도 학점이 갈릴 정도니까 그런 형태로 참여를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제 교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존에 정해졌던 작년 기준의 기존 교과 평가 기준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학생들과 첫 시간에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의 비율로 줬는데 올해 너네들이 원하는 게 어느 정도냐, 출결 50%를 합시다. 그렇게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걸로 비율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공학 설계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습 설계잖아요.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너는 F고 너는 D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팀 활동을 열심히 알고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못 넘었을 경우만
더 낮은 그레이드를 가는 거고, 넘었을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원하는 점수를 부여하죠. 즉 이런 성적 부여 또한 학생들과 합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교수법 특강 통해서 배웠던 기법들이고, 아, 그렇구나. 내 맘대로 점수를 부여하면은 애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애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또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대면, 비대면 전환이 또 되는 시점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뭐 20명 미만인데도 이론 수업인데 비대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설문을 해야 돼요. 학생들을 통해서 이러이런 상황이다. 너네들이 원하는 게 무엇냐. 학생들의 의견 청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뭘 배웠다 이것보다 아 이런 개념을 배웠었지 하고 일상생활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뭐 우리가 뛰다 보면 멈춰 서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앉고 싶으면 또 눕고 싶고 하는 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력학에서는 최소 에너지 최대 엔트로피 효과로 설명이 돼요. 이런 두 가지 원리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삼라만상의 현상들을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생겼으면 좋겠다. 즉, 제가 매 학기 시작할 때 되게 유명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데, 교육에 바뀌어야 된다. 우리 뭐 100년 전이나 여전히 판서를 하잖아요. 분필을 안 쓰더라도 태블릿으로 판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왜 아직도 그런 형태의 강의를 하고 있나.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교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불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수 스스로 바뀌기도 해야 되지만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해야 되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거하고, 아까 모두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지식을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바뀌었으면 한다라는 겁니다.